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학전공에서 서양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공주임 맡으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박은재라고 합니다. 네. 이제 2019년 9월에 한림대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커리큘럼을 사실 상당 부분 그 틀을 유지하면서 제가 몇 과목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1학기 때는 이제 서양 근현대사, 원래는 이제 19세기 서양사와 서양 현대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두 과목을 2020년 1학기에 강의를 했다가 2021년, 22년 지나면서 19세기사와 현대사를 하나로 합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 근현대사, 근현대 서양과 세계라는 교과목을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 교과목에서 커버하는 내용은 이제 이 서양의 본격적인 근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부터 19세기, 정확히 말하면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전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수업 후반부에는 20세기의 서양사 그리고 세계사를 이제 포괄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같은 시대사로 2학기 때는 근대 서양의 역사와 문화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근대 서양의 역사와 문화는 이제 같은 근대지만 1학기 때의 이제 19세기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는 근대 초에 해당하는 이제 15세기 약 후반부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 전까지 18세기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이 수업이고요. 그리고 1, 2학기에 모두 개설이 되는 사학과 전필 과목이 있죠. 역사학 자료탐구 1과 2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수업은 역사학 자료탐구 2, 주로 이제 영어로 된 역사 서술과 사료와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직접 읽어 나가면서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예, 역사의 방법을 지금 2학기 때 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방법은 이제 이 역사학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역사가들은 역사를 어떻게 쓰고 읽고 공부해 왔는가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학사적인 내용도 들어가고요. 역사 이론에 대해서도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름대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역사의 현장들을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해보고 그걸 또 발표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 1학년 인문학부 친구들이 박은재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은데 1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서양사 수업 혹시 개설하실 의향이 있나요? 1학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사나 동아시아사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겠네요. 제가 담당하는 많은 서양사 수업이 일단은 1수준 아닌가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찾아봐야지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제가 놀랐던 게 예전보다 제 수업에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네,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수업이 1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 겁내지 말고 들어오세요. 물론 이제 자료탐구나 역사의 방법은 조금 낯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양사 입문은 2학기 때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하지는 않지만 류현승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뭐 내년에도 제가 할지 아니면 유현승 선생님께서 계속 하실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한다면은 서양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좀 시대적으로 축약해서 수업 전반부에 다루고 수업 후반부에는 제가 역사의 방법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사학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서의 어떤 기본이 되는 사료의 문제라던가 그 사료를 어떻게 다루면 될지 이제 여러분에게 맛보기식의 맛보기의 활동이라고 하고 사실은 과제라고 있죠. 그런 과제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제가 꾸렸었고 앞으로 제가 하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사 입문을 1학년들은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역사는 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친숙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만화로 보는 역사책, 뭐 세계사 이런 것들을 좀 즐겨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워낙 좋아하는 과목이기는 했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굳이 왜 뭐 한국사나 동아시아사가 아니라 서양사였나? 그거는 좀 이제 한국사보다는 약간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생각해보면은, 예, 뭐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제가 숨기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뭐 딱히 자랑스럽게 말할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좀 게으른 학생이었어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됐든, 뭐 동아리 활동이 됐든, 자기 개발이 됐든, 야무진 친구보다는 맹한 친구에 속하는 학생이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이제 온 건데, 뭐 고향이 제가 전라도 광주거든요. 광주광역시. 근데 이제 홀로 서울에 호롤단신 떨어져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학교까지 가는 버스도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제 자유롭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제 세대 때는 그 자유라는 게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인문학부로 입학을 했거든요. 인문학부를 1년이 아니라 2년을 다녔어요. 저는 이제 2년을 다니고 진입하는 그런 이제 제도였기 때문에 저 때는 그래서 2년을 소속 없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챙겨준 선배들이 있었지만 어떤 과에 대한 소속 없이 2년을 그냥 전혀 어떤 확실한 소속감이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거나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대학 1, 2학년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3학년 때 서양사학과로 전공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3, 4학년쯤 되니까 약간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전에 맹한 모드에서 약간 벗어나서 물론 이제 곧 졸업한다는 그런 조급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이제 과 세미나도 그렇고 그냥 흐르는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지내다가 4학년 때 이제 남들 다 동아리 활동 접을 때 저는 외부 동아리를 하나 이제 찾아서 그 활동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 4학년 때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 4학년 때 좀 진로 고민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래도 이제 해보지 못했던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좀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영국사를 하면은 이 말을 해도 되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까지도 세부적인 전공을 정하지 못하고 진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석사 들어가고 한 학기 지나서 당시 이제 제 지도 교수셨던 영국사 박지향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도 영국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보통 대학원 입학할 때 전공과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의 일인데 저의 그 이제 특유의 그 우유부단함과 맹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좀 지각생으로 만든 거죠. 졸업 논문을 쓸 때 학부 때 졸업 논문을 썼던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졸업 논문을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에는 정착을 하게 된 주제가 19세기 영국이었어요. 주제는 여행. 네. 나름대로 재미있게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논문이라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그런 이제 학부생의 연습 노트였지만, 그러나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영국사가 즐거웠고, 영국사는 되게, 이제 이 브리튼 섬 자체의 어떤 다이내믹도 상당히 강렬한 나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제 세계 최초의 의회 자유주의,
그다음에 최초의 산업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제국을 운영을 했었던 경험, 이런 이제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영국사를 공부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국을 경영했었다는 것, 거기서도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국은 일단 우리 대학이랑 학제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4년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3년의 학부 과정이 끝나고 석사 과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지가 있던가? 1년 안에 끝나는 석사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2년짜리 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박사는 보통 3년. 그러나 3년 안에 도저히 안 끝난다. 그러면은 1년을 추가로 그 라이팅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집필 기간을 따로 줘요. 그래서 우리보다 짧죠, 일단은. 저는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박사 과정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돼요.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논문 집필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국 박사는 굉장히 이제 외로운 일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연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가서 시작과 동시에 거기 이제 바로 돌입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이고, 그 우리랑 다른 학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거는 평균적으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의 박사 진학하는 그런 연령대에서 크게 제가 벗어나지 않았는데, 영국에 가니까 이제 제 박사 동기들이 저보다 4-5살씩 다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유학은요, 근데 이제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목적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한 일이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유학을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그때는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확실한 목표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4년 동안 박사 논문을 완성해서 온다,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온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그곳에 가야지 접근할 수 있는 사료가 있고,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는 유학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환학생에 국한해서 말을 해본다면요, 이제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가는 것은 뭐 뚜렷한 목표라면 목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제 스스로의 생활을 정말 좀 자기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챙겨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랑은 딱히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반드시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는 거는 또 아니더라. 네. 목표를 이루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점에서 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환학생 관심이 있다면은 도전하세요. 네. 교환학생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해보시라고. 일단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다양한 길을 저는 몰랐어요. 그 역사 분야에서의 또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구원, 뭐 예를 들면은 뭐 문화재연구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던가 또 뭐가 있나요? 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던가 이런 관련 유관기관이 적은 편이에요. 네. 뭐 역사, 뭐 PD, 방송 쪽.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업은 역사의 성격이 진하게 묻어난다기보다는 이제 그 방송국의 어떤 이제 굉장히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그런 리듬, 그러니까 즉 언론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에
제가 그렇게 맞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선생님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저는 별로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가르치는 일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건데 그렇지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제 이름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 일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교수가 되면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고 네, 이런 이제 장점이 고루고루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립되지 말 것,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면 된다. 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가 반성 모드로 들어가면 그때 좀 덜 편했다면 네, 대학에 왔는데 내가 좀 잠도 많이 자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온하고 안락하고 긴장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내면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되었건 운동이 되었건 혹은 뭐 동아리 활동이 되었건 좀 덜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립되지 말라고 한 것은 뭐 이제 요새는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홀로 그냥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그냥 혼자 편안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위험성은 없겠지만 어떤 좋은 만남이나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사람들이랑 나누면은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좀 찾아서 많이 해보시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일단은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가면 잠재적인 신입생들을 늘 기다리고 있다 교수들은 그런 이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2, 3학번 1학년들 이제 곧 사학전공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사학전공 2학년이 되는데 이제 2학년 어떻게 보면은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 같거든요. 네. 아직 진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이제 진입하는 2, 3학번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발랄하고 재밌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학전공 과 활동에도 열심히 잘 참여를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학년들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는 20대보다 30대가 좋았고 대학 1, 2학년 때보다 3, 4학년 때가 더 좋았고 3, 4학년 때보다는 20대 중반 더 좋았거든요. 여러분은 대학 생활에 후회가 남는다 하더라도 별로 정해진 것 없이 졸업을 맞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진 게 아니에요. 네. 진 거에 패배한 게 절대로 아니고 인생은 그 다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뭐가 됐든 간에 출발을 하시면 그때부터 만날 좋은 인연들, 좋은 기회들 살아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영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요? 영국 음식이요? 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 같아요, 여러분. 나무위키만 찾아보셔도 일단 한 페이지가 쫙 나오고, 영국 음식, 좋게 말하면 소박해요.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결과물은 참 순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국에서 파는 모든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런던 같은 데 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런던에 몇 박 며칠 머물렀을 때 내가 영국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있던가 생각해보면 아니더라고요. 중국 식당, 한국 식당, 동남아 식당, 이런 데를 주로 가게 되고, 영국 음식은 굉장히 순박한 맛이다. 인도 음식집이 제일 많아요. 인도 음식집 많아요. 인도 음식도 맛있어요. 네. 인도 음식 맛있고, 영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에요. 보통 이제 육류 하나에 야채 2종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삶은 고기랑 로스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네, 로스트 비프 같은 거. 그런 이제 삶은 고기 하나에 당근 삶은 것과 뭐 브로콜리 삶은 것, 혹은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 한 편에 놓고 그런 건데, 그 왜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잖아요. 네. 간에 대한 그 센스, 그게 영국 음식에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피시앤칩스, 밑간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취향에 따라서는 영국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양은 일단 되게 푸짐해요. 푸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이면. 뭐 그렇습니다. 뭐 스콘은 맛있어요.